안녕하세요.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나쁜 일은 좋은 일과 함께 온다. 대상만사, 늘 좋거나 나쁠 수 없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차례로 일어난다. 개인이나 국가에도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시정연은 최근 10만 구독을 돌파한 기쁨과 함께 수익 창출 중지라는 나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3달간 어떤 수익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멘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구글에서 항소도 하고 부족했던 저작권과 재사용 컨텐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수익 창출 중지 경고는 저희 무지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연은 이제 주목받는 채널로 성장한 만큼 지난 작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룰을 더 준수해야 하고 더 품격 있는 우파 채널이 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당분간 수익은 없더라도 신기일전 위태로워진 국가를 위해서 더욱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파 유튜버들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원 씨가 얼마 전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우파 전사가 구속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전화 위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안정원 씨와 추구하는 여정은 달랐지만 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하기에 우파 선방장으로 좌파와 싸우다가 깜빵에 가 있는 안정권 씨에게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깜빵에서는 사식 먹는 즐거움과 가오다시 잡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안정권 씨에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로세로 연구소도 수익 창출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배신자들로 인해서 인간적 고뇌도 감내해야 하는 김세희 대표께서 잘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언론계는 편파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언론사에서 여전히 우파 평론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TV조선이나 채널A에도 좌파 우파를 동수, 같은 수를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방송들은 기껏 이준석 계열, 위장 우파들만 출연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언론계 실상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은 같은 선상에서 공정한 룰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권 교체로 차별과 탄압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MBC 대통령의 사적 대화 조작 사건은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주의 역사를 뒤로 돌려놓은 사건들은 광우병, 세월호, 촛불 반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MBC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MBC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도 없거니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들 세력의 분명한 청산 없이는 협치와 상생을 논한다는 자체가 학상공론이나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천호 신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같은 저급한 사람들에게 지배당할 대한민국은 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선거를 조작하고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조작된 여론을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한국 언론입니다. 이제 언론의 기능을 외부에서 회복시켜 주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MBC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에서 만들어진 좌파 카르텔은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과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촛불 반란으로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나고 언론은 현재 최고의 정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변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MBC는 선출 권력에 대항하고 탄핵을 준비하는 초강성 정치 조직이 되었습니다. MBC에는 저널리즘은 없고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정치 활동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MBC 박성재 사장은 2019년 조국 사태 때 광화문 집회는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공영방송의 사장 입에서 국민들에게 맛이 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타락한 삼류 정치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그 당시 우파 앵커 기자들을 대거 해고하는데 악명이 높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퇴직되어서 중고 영상기기 판매를 하다가 2017년 문재인 집권하면서 다시 MBC의 실세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그는 MBC를 정치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외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에 따르면 MBC 간부급 98%가 민주당 당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골수가 있습니다. 미국 특파원으로 가 있는 왕종명입니다. 1973년생,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가 징계받은 인물입니다. 이놈도 문재인 정권에서 8시 뉴스 앵커를 담당할 만큼 승승장구하다가 올해 3월부터는 미국 특파원으로 가 있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영어도 못하는 특파원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MBC의 출세 기준은 실력이 아니라 오직 이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왕종명 특파원이 미국 백악관에 메일을 보낸 장본인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모독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욕설을 했어요. 왕종명 미국 특파원은 이런 고자질을 하고 있을까요? 혈맹국가의 심장부를 향해서 왜 이런 반역질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국익을 훼손하는 것을 몰랐다면 등신 중에 상등신이고 국익을 훼손한다는 것을 알고 보냈다면 반역자입니다. 민주당의 핵심은 반미 친중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MBC 간부 98%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왕종명의 이런 행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만이 전면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투쟁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MBC 자막 조작 사건의 본질은 광우병 사태처럼 MBC가 조작하고 민주당이 선동하여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MBC의 백악관 메일이야말로 이 사건의 실체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가짜 뉴스로 미국까지 속여서 외교 참사로 비화시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는 또 반드시 백악관에 보낸 메일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외국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멸망했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종교의 타락 등으로 로마의 가치와 질서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힘이 빠지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장 검찰은 손발이 묶일 것입니다. 밤낮 없이 수사하고 있는 수많은 부패와 비리 사건들은
묻혀버릴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일당들이 다시 주도세력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는 올수도 우파들은 시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하류 정치, 삼류 좌파들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과 실력가들이 즐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4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권력의 핵심에 거대한 용암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패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작은 실수도 관용으로 베풀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의 리더 국가, 글로벌 스탠다드 국가로 가는 한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모든 힘을 모아 윤석열 정부를 도와줄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